일단 다이렉트 셀링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잡지입니다. 잘한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렉트셀링 줄여서 DS 또는 셀링 또는 다셀이라고도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DS를 만드는 김혜영 편집장, 정혜미 기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208호부터 판형을 바꾸고 내용도 확 개편을 했는데요. 지난호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209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직접 판매 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의 직접 판매의 규제 사항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단 인구 밀도가 좀 높은 지역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값싼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잠재 소비 인구가 늘고 있어서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동남아 시장 하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무슬림을 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이슬람 시장 경제 규모가 6.2%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2027년에는 약 4,100조 원 이르는 시장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이라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그 무슬림 시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제품을 수출하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죠? 자,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할랄 인증입니다. 할랄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경전 코란 안에서 이제 적합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디에 적용시키냐 하면 우리 먹는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에 이제 들어가는 성분을 그 코란 안에서 이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는 할랄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들이 거의 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이제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이 할랄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꽤 절차도 복잡하고 인증 그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되어지는데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것이나 아니면 규제 사항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사에 국가별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 이제 전재범 기자가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사를 실었는데,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랐던 거는, 저희는 후원 수당이 35%로 지금 꽤 오랫동안 그 선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도 후원 수당이 40%이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60%였고요. 그리고 하물며 규제가 아예 없는 국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이렇게 다르구나, 국가별로 그런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DS 209호 페이지 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각자 리서치를 좀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2, 3위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꽤 큰 편인데, 그쵸. 동남아시아 지역의 회사들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역사가 길고 규모도 꽤 크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한 회사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기억나는 회사는 지파린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그 글로벌 다단계 회사인데, 태국 회사인데
태국에서는 거의 국민 화장품 같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9년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유로 모니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태국 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1위가 아티스트리였고요. 아메이. 아메이. 2위가 이지파린이라는 회사였어요. 굉장히 큰 회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참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 19위. 우리나라의 1등 아모레퍼시픽이. 그쵸. 그래서 네. 그 정도라면 굉장히 큰 회사이고 그리고 회사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그 회사의 수준이나 규모가 조금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국에서 큰 기업들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회사들이 왜 그런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DS를 참고하시면 돼요. 정혜미 기자가 보기에 이 기사는 꼭 읽어보셔라. 추천할 만한 기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이렉트 셀링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버릴 것이 없는 잡지입니다. 잘한다. 네. 그런데 저희 칼럼 중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이 있죠. 바로 팩트체크하고 인포데스크라는 칼럼인데요. 이제 팩트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헷갈릴 수 있는 이제 업계의 정보들을 정확한 팩트가 뭐냐 이렇게 알려주는 칼럼이고, 그다음에 인포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알아야 될 그때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희 다이렉트 셀링을 통해서 정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편집장님께서 쓰신 싸이케어에 관련된 기사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컬러지의 싸이와 그다음에 케어, 돌보다는 뜻의 케어라는 의미가 같이 붙어서 싸이케어예요. 그래서 이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이 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케어해서 이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완성을 하자라는 그런 케어인데, 그리고 우리 업계에 그렇게 싸이케어가 충분히 가능한 제품들을 한번 모아서 이제 소개를 또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반가운 분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리시던데요. 1995년도 처음 우리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국 아메이가 막 등록을 하고, 그 전부터 등록을 했지만, 그럴 때부터 뵀던 분인데, 여전히 지금도 활발하게 아메이 사업자로서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세요. 여전히 고우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배울 게 많으신 분이셔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셨던 김유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건국장 TV 우리 유튜브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뵀었는데, 직후에 네. 김유신 사장님을 모셨는데, 모신 이유는 이분이 정말 인스타에서만 봐도 굉장히 활발하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역시나 그 사장님만의 그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그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 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까지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면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실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되게 귀한 시간이 되었고, 그게 또 저희 독자분들에게도 혹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가 209호를 거의 다 훑어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우리 직접 판매 산업의 꽃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함께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인데, 우리 회원들, 사업자분들을 위한, 회사에서 사업자분들만을 위한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한 기사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회사의 후원을 먹고 자란다. 되게 재미있는 후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지막 기사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셀링이 개편을 거치면서 사이즈도 컴팩트해지고 디자인과 구성도 조금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또 저희만 보고 저희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업자분들에게도 약간 귀한 정보로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저희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209호를 한번 훑어봤고요.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죠. 그쵸? 무슨 네. 뜻이죠? 다이렉트 셀링이 즐거운 사람들의 방송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으니까요.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다락방의 김혜영, 정혜미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